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귀할 때 당주 우베야키카가 몸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할 때 당주인 카가야 같은 경우는 부자의 저주에 걸려 뭔가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싸움은 못하는 인물,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 있었죠. 원작에서 설정되어 있는 약간의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우베야키 가문의 당주의 능력을 유튜브 종타쿠에 들어가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양이들과 함께 빈둥거리며 시나리오 제작을 하고 있던 종타쿠. 이번 편의 흑막은 누구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가 역시 가장 빌런처럼 생긴 우베야키 카가로 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했죠. 카가야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도 당주라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주에 걸려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기에 뭔가 흑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카가야가 보여준 극단적인 행보들 때문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만약 귀할 때 당주의 자리에 있었다면 완전 그야말로 완벽한 귀할 때를 만들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딱히 우베야키 당주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부자의 저주에 걸리면 고통스러울 게 뻔하니까 굳이 끌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생각이 클리셰가 되며 시공간이 밀그러지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설마 안돼, 카가야는 싫어 라고 그러셨죠. 하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졌고 곧이어 누군가가 당주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뜬 종타쿠는 자신을 깨운 사람이 카가야의 아내 아마네처럼 보였기에 아마네인가? 라고 물었는데 그 여자는 아마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셨죠? 라고 물었죠. 종타쿠는 아마네의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어? 그건 당신의 라고 말하자 그 여자는 아마네란 아이는 당주님의 아내가 될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이름을 예견하셨다니 그럼 아마네 양으로 확정을 지어야겠네요 라고 놀라듯이 말했습니다. 종타쿠는 그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자신의 몸을 봤는데 자신은 아직 청소년기 정도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럼 이 여자는 뭐지? 싶었는데 그 여자는 이제 슬슬 당주 교육을 하러 가야겠어요. 이 어미인 제가 최선을 다해 앞으로 당주님이 해야 할 일과 관리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카가야의 엄마였구나, 당주의 아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분장을 하는 건가? 라고 깨달았죠.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기억들이 뇌리에 스치듯 떠올랐는데, 카가야가 아직 어린 나이 때 아버지인 선대 당주는 무잔의 저주에 굴복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 그 이후 엄마인 우부야키 우마루가 장남인 카가야가 당주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빡세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우마루는 어서 따라오라며 오늘 교육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종타쿠는 엄마에게 이런 교육은 전혀 쓸모없다고, 나는 미래를 알고 있고 내 대에서 분명 키부츠지 부잔을 죽일 수 있으니 당주인 내 말만 따르면 된다고 했죠. 우마루는 종타쿠의 눈빛에서 뭔가의 확신을 보게 되었고, 우베야키 가문에 내려오는 미래를 예지하는 그 능력이 정말로 발현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사실상 미래를 약간 예견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게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데 쓰였을 뿐 사실상 강한 상인의 원인을 잡고 부장을 추격하는 데 쓰이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엔 정말로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일단 종타쿠는 지금 자신의 나이대를 보고 현재 있는 주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원작에서처럼 알고 있는 주는 염주 랭고 신주로, 수주 우로코다키 사콘지, 명주 쿠아지마 츠고로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종타쿠는 귀할 때 종무원들에게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며 전국 각지에 있는 감옥에서 살인죄로 투옥된 키가 엄청나게 큰 스님을 찾아주라고 했죠. 우마루가 갑자기 범죄자를 왜 찾으라는 거냐고 묻자 종타쿠는 그 남자는 범죄자가 아니고 오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고 장차
귀할 때 최대의 전력이 될 남자이니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마루는 그 말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아들이 아주 든든해졌다며 혼자 다른 방으로 가 기뻐한 뒤 콜록콜록 기침을 하자 피가 묻어나왔고 자신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죠. 우베키 가문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남자가 죽게 되면 그의 배우자에게 그 저주가 옮겨붙어 죽어가는 것이기에 우마루는 자신이 죽기 전 어서 카가의 결혼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만의 가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모를 잃은 그 아들을 거두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히메지마 교메이는 난데없이 오니의 습격으로 자신이 아끼던 아이들이 대부분 죽어버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교메이는 그때 자신의 분노가 폭발해 오니를 맨손으로 때려잡았고 그 일을 오해받아 살인죄로 잡혀간 뒤 사형의 처할 위에 빠졌었죠. 하지만 종타쿠는 우베키 가문의 엄청난 재력으로 교메의 무죄를 입증한 후 감옥에서 빼내주었고 그에게 오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들을 위해 또한 앞으로 오니에게 희생당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며 설득했고 교메이는 종타쿠를 보고 자신보다도 어린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을 잘하고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귀할 때에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교메이는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고 역시나 훗날 최강의 전력이 될 남자이다 보니 압도적인 실력으로 오니들을 대체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교메이는 오니의 흔적을 쫓아 어떤 집에 들어가 오니를 대체했는데 그곳에서는 숨어있던 자매가 눈물 범벅인 채 나왔고 그녀들은 자신들도 기살대 검사가 되고 싶다고 부탁했죠. 그의 교메이는 그녀들에게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저 바위를 움직인다면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교메이에게 혹시라도 당신이 구해준 누군가가 당신에게 귀할대 검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커다란 바위로 움직여보라 하라고 했었는데 교메이는 그게 그저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귀할대 검사로 쓰지 않기 위해 하는 말인 줄 알았고 거절의 의미로 그 자매에게 말을 한 거였죠. 하지만 잠깐 어디 갔다 와보니 그 자매는 그 바위를 지렛대의 원리로 움직여버렸고 그 아이들의 이름은 코초 카나의 코초 시노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초 자매 역시 귀할대 교육자에게서 수련을 받고 귀할대 검사가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종타쿠는 후후 역시 내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군 이라며 기뻐한 뒤 염주 랭고쿠 신주로를 불러오라고 했죠. 우베키 저택에 도착한 신주로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이구루 일족이라는 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일족이 있는데 그 일족은 베모니와 결탁해 인신매매를 하고 있으며 그 지하실에는 우리의 동료가 될 특별한 아이가 있으니 반드시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주로는 내심 인간과 오니가 결탁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생각과 더불어 지하실의 존재와 갇혀있는 아이의 존재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했죠. 막상 이구루 일족에게 돌아가자 낯선 남자가 어딜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막아섰고 신주로는 여자만 있는 이구루 일족은 낯선 남자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라며 혹시 자신이 귀할대 검사라서 꺼리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대한 저택 뒤쪽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났고 한 이구루 일족의 여자가 오바나이 녀석이 탈옥했어 어서 잡아 라는 소리가 들렸죠. 신주로는 그것을 보고 정말로 아이가 갇혀있다는 걸 알았고 순간 도망가는 오바나이를 쫓는 베모니의 기회를 느껴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신주로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베모니에게 붙잡히기 일보 직전의 아이. 신주로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또래라는 것에 더 열이 받았고 곧바로 화염의 옵을 시전해 베모니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게 된 오바나이는 신주로를 동경하게 되었고 나도 당신처럼 그런 강한 검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신주로는 카가야가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 귀할대 교육자를 소개시켜줄 테니 강해지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고 오바나이는 네 반드시 강해져서 이 세상 모든 오니들을 죽여버리겠어요 라고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뒤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검술을 배우고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된 사비토와 기유. 기유는 한껏 긴장을 해버렸기에 몸이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 틈에 오니가 공격했고 기유는 튕겨 나가 상처를 입었죠. 그때 오니는 기유를 마무리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그때 누군가 나와 그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고 기유 정신 차려 이 시험에서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유는 냉철하게 다시 호흡을 시전하며 주변에 있는 오니들과 싸웠죠. 그때 사비토는 빠르게 뛰어나가
물의 호흡으로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기우는 사비토에게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며 만류했지만 사비토는 괜찮다며 나는 이 시험에서 그 누구도 죽게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비토는 계속해서 다른 시험자들을 구해주며 오니들을 사냥해 나갔고 자신의 칼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때 이 시험장에서 가장 강한 오니 손오니와 마주치게 되었고 사비토는 노래호흡을 시연해 그 오니를 공개했지만 날이 묻어진 칼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손오니는 그런 사비토에게 크크 자신의 칼의 상태도 모르고 막 덤비다니 그저 애송이로구나 라고 하며 주먹을 날렸고 멀리서 기우는 안돼 라고 하며 달려왔지만 이미 자신이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게 손오니의 주먹이 사비토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는데 그 순간 물의 호흡의 공격이 손오니의 팔을 날려버렸습니다. 사비토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는 바로 자신의 스승인 무로코다키 사콘지였죠. 손오니는 사콘지를 보고 채 또 어디서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라고 하며 곧바로 어둠 속으로 슥 사라졌습니다. 사비토는 어째서 스승님이 이곳에 있는 거죠? 라고 물었는데 사콘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선별시험의 규정이 바뀌었는데 귀살대에서 은퇴한 실력이 출중한 교육자들이 시험자들 모르게 시험의 감독관이 되도록 지금의 당주가 명령을 했다고.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시험자들은 살아남게 도와준다고 했죠. 그의 사비토는 이 시험은 오니에게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격을 나누냐고 했습니다. 사콘지는 원래는 살아남는 강한 이들만 검사로 키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자들이 죽는 구조였는데 카가야 당주는 오니를 증오하는 마음에 검사가 데려가는 이들을 약하다는 이유로 오니의 밥이 되게 하는 것뿐이라고. 그것은 엄청난 인적 낭비. 교육자들이 시험 상황을 살펴보다가 전투의 능력이 있는 이들은 검사로서 활동하게 하고 전투의 능력이 없는 이들은 치료를 담당하는 구급대원, 오니 사냥을 뒷수습해주는 수습대원, 오니의 정보를 찾는 정보원 등 여러 개의 분과를 나눠 그곳에 배치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죠. 물론 그 방법을 쓰면 귀할대를 운영하는 자금이 엄청나게 더 들겠지만 지금의 당주는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무조건 자신에 대해서 무장을 퇴치할 테니 가문의 전 재산을 쓰겠다고 했다며 어린 나이임에도 아주 결단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그 시험에서 사비토와 기우 그리고 무라타는 귀할대 검사로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사콘지 입장에서 무라타는 검사로서 재능이 없어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카가야 당주의 강국한 추천으로 무라타를 검사분대로 넣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종타쿠는 후후 좋아 이걸로 원작에서는 죽었던 사비토를 살릴 수 있었군 이라고 기뻐했는데 그때 카가야의 엄마 우마루가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달려가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진짜로 미래를 알고 있는 종타쿠가 미래를 살짝 얘기할 수 있는 카가의 몸에 들어가 기존의 기살대에 있는 허점들을 다시 설계해봤어요. 몸은 약하지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주가 되어 귀살대의 두뇌로서 역할을 한다면 나름대로 통쾌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